서 변호사님, 구속 취소라는 변수, 헌법재판소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헌재가 예. 정인이 16명인데 90분씩 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실제 팩트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수많은 수사 기록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자, 수사 기록은 게 대통령이 7만 쪽이에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초기에 경찰이 만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처도 16번 압수해가고 이게 공처도 문상호 사령관부터 이게 여러 명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요. 예. 또 이게 검찰도 초기에 한 500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렇게 다 수사 서류가 다 쌓인 게 7만 쪽이에요. 자, 이 중에 공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공처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5개 다 다시 한번 헌재에서 공처가 작성한 문건은 빼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 있죠. 이거 우리 뭐 조지호 진술 청장 또는 이게 뭐 이진우 수방사 진술 또는 이게 곽중근 진술 이거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요거는요. 박찬대, 김민석, 뭐 이게 김용민, 조국 이분들이 옛날에 한 말로 보면 돼요. 옛날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절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가면 이게 다 공소기각을 다 무효돼가 면죄부 주려는 꼼수다. 즉각 수사 중단해라. 이거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탄핵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소 넘기라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서받으면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 조서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도는 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 수사 기록으로 만에 하나게 팩트 사실 확인을 헌재가 하면요. 예. 이거는 이게 누구도 승부 안 할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검찰 수사는 게 불법이다. 분명히 했고 공처도 불법이다. 지금 이게 지경 판사 따라서 이게 저는 절대 영향을 준다 봅니다. 수사 기록에. 장 변호사님, 그런 얘기 연장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권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실체적 내지는 절차적 흠결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변론을 좀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김문수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장 변호사님, 변론을 좀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론 기일들을 진행해 왔고요. 증인신문 기일도 진행해 와서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그것도 형사재판의 실체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른 것도 아니고요. 네.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제 구속 취소도 된 것처럼 헌법재판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사실 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실질 심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흠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었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그런 주장들을 물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등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등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해왔던 것이고 조서들을 받아서 증거로 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미 평의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 흠결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것을 변론 재개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 지난달인가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에서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인 흠결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선을 그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전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주장한 겁니다. 예. 원천적으로 그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헌재법 32조에 보면 송부 촉탁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소추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문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원본 못 받는 거고 복사본은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유치원생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면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법의 헌재법을 저는 개정을 하는 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 봐요. 왜 수사 기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빨리 하다 보면 탄핵 재판을. 그런데 지금 법에 분명히 수사, 재판, 소추정이 안 되고 실제 한덕수 대행 자료 달라니까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탄핵에도 자료 달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주죠? 왜 2명은 수사 중이라고 안 주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줍니까? 제 말은 이게 헌재법 32조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요. 복사는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게 궤변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고치든지 앞으로 이게 탄핵 재판의 신속성이나 이게 여러 이유로 고치든지 저는 그게 하나 두 번째 문제되고요. 예. 더 결정적인 2020년에 또 형소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꾸 케이스를 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게 검사 조사가 정근은 있었는데 지금 이게 2020년에 법 바뀌기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라 봐요. 한 번 불법 가지고 관행이니까 이게 계속 받는다. 앞으로 이게 헌재도요. 이런 관행이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경부장이 오래된 관행이라서 다 적법이 아닙니다.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관행은요. 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예, 장 같은데 변호사님. 자꾸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혐의가 불거져 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수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바가 있고 그 발부받은 영장으로 미루보아 결국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된 지금 조서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증거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이 부분의 해석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사실상 매일 평일을 열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 사례를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보고요. 예. 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그때 소장 대행이 퇴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11일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쟁점이 없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발언이잖아요. 팩트 심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근데 이번에는요. 판단할 게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체포좀 하더라도 홍장훈 메모부터 이게 의혹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종근 끌어내라는 거 이것도 이게 오염 해유 의혹도 있고요. 뭐든지 실행이 돼버렸으면 명쾌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재명 한동훈 체포해버렸으면 예. 명쾌하고 의원들 다 끌어내버렸으면 명쾌해.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항명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분노 수준에 그냥 다 잡아요. 우리 뭐 술 먹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성의 직무명령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랐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진짜 체포가 치밀하게 준비됐나? 이게 끌어낸 게 있나? 또는 이게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한 건가? 아니면 검증하는 건가? 쟁점이 5개로 돼 있잖아요. 노무현 때보다 저는 이게 몇 배로 쟁점이 많다 봐요. 예.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팩트 확인부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판결에 적어야 되냐? 우리가 형사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만 대충 인정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아직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지역적으로는 아직 사실 확인이 팩트가 정리가 안 됐다. 팩트가 정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소의 의지가 있냐 없냐 또 다음에 단계로 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먼저 끝냈고요. 예. 따라서는 아마 이게 3월 말이나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지금 다퉈볼 쟁점들이 무수히 많다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금 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다. 왜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받아들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특히나 집중 심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것, 당연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 심리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는 그동안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많은 쟁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저는 쟁점이 글쎄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에 정한 실질적인 요건과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동의하시는 국민들 계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다라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